나머지 정리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항등식 그랬습니다. 우리 일단 항등식 하기 전에 등식을 볼게요. 등호가 있는 식, 이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고요. 또 하나는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등식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볼게요. 항등식은요, 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어떤 걸 집어넣든지 간에 만족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에 반해 방정식은 특정한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만 만족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방정식은 x 플러스 1은 3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x가 2일 때만 만족하죠. 2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대입하면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은 x 더하기 2x는 3x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 어차피 좌변도 3x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결국 똑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항상 만족합니다.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 표현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다. 자, 항등식이라는 거는요, 문제에서 잘 안 나오고요. 이런 다른 말로 바꾸어서 문제를 냅니다. 뭐 다음 등식이 항등식일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항등식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자,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같은 말이에요. 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그리고 또는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즉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2번 항등식의 성질 그랬어요. 자, x에 대한 항등식. 자, x에 대한 항등식인 경우에 보통 이 항등식은요, x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방정식은 x값을 구하는 게 보통 목표인데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x값 자체를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 x의 개수들을 구하는 것들이 목표가 됩니다. 요거 개수들. 요거에서 ax 플러스 b가 0이다. 근데 이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a 값도 0이고 b 값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한번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x값이 막 변해요. 모든 x값 다 돼요. 근데 곱하기 a를 해서 얘를 꼼짝없이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곱하기 0밖에 없어요. a 값이 0인 경우가 이거를 꼼짝없이 곱해서 0으로 만들 수 있지, 0이 아닌 다른 수가 들어가면 x 값이 바뀌면 ax도 전체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값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값이 0이 되고요. a 값이 0에서 사라지면 당연히 나머지 있는 b도 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0, b는 0 이렇게 되고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그것도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려면은 이 곱해진 a, b, c 다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 자, 이것도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넘겨서 묶으면 다 이런 형태하고 같은 형태가 됩니다. 써볼게요, 한번. 자,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와 같다. 자, 일로 넘겨보면요. 자, a-a-의 x 이렇게 되고 b-b-는 0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려면요, 이 곱해진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자,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a와 a-가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이 부분도 또 따라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와 b-도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값과 이 값이 같고요. a-가 같고 b와 b-가 같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식인 경우도 2차 함계수끼리 같고 1차 함계수끼리 같고 상수항도 같다. 그리고 이제 문자가 두 개인 경우 x, y에 대한 항등식인 경우요.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만족한다. 마찬가지로 x가 바뀌어요. 얘를 꼼짝없이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은 곱하기 0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a 값이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y의 개수가 b죠. 마찬가지로 b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c도 0이 돼서 a, b, c가 0이고요. 자, 이것도 이제 만약에 뭐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나요. x, y, z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도 이 개수들이 다 0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번 미정계수법.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미정계수법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자, 미정계수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5g에 x값이 4 이렇게 x값 자체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항등식은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x값 자체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x 더하기 2x는 이게 항등식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내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미지수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x 더하기 ax는 3x일 때 a 값을 구하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a 값을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계수비교법과 두 번째 수치대입법. 자, 이게 입에 익어야 돼요.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항등식 풀이 방법의 두 가지 계수비교와 수치대입 이렇게 두 가지 있다. 자, 계수비교는 뭐냐면은 양변이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여 계수를 정하는 방법. 자, 예를 들면요. x의 계수가 여기서 보면 1하고 a가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a가 x의 계수고요. 우변의 x의 계수는 3입니다. 자, 이 계수를 두 개를 비교해서 같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2 이렇게 푸는 방법을 계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1차를 예를 들었지만 2차를 볼까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 이렇게 있어요. b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자, 이럴 때 ABC를 구하라 그러면 동류항이라는 거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겁니다. 2차, 여기 2차 있죠? 이게 같아져야 돼요. 계수들이. 그래서 여기 계수 1과 b가 같고요. 1차도 계수가 같아져야 돼요. a와 4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 5와 c도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을 계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요.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계수를 정하는 방법.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수치대입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식에서 x에 아무거나 집어넣겠다. 그럼 x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1 더하기 a가 되겠죠. 좌변은 1 더하기 a, 우변은 3. 해서 이거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2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수치대입법이에요. 자, 그리고 문자가 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수치를 여러 번 대입해야 돼요. 지금처럼 문자가 만약에 A, B, C 3개다 그러면 수치도 3개를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정보 3개를 끄집어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문제 가지고 보통 가장 간단한 거 x에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0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면은 사라지고 5만 남죠. 좌변은 5, 우변은 C. 그래서 C 값이 5라는 거 구했고요. 그 다음에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5니까 a 더하기 6 되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은 b 더하기 4 더하기 c. 자, b 더하기 4 더하기 c인데 c 값이 5 구했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6만 넘겨보면 a는 b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이 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만큼 숫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숫자 대입할 때는 좀 간단한 숫자 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되고요. 우변은 b 마이너스 4 플러스 c, c는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이거 해볼게요. 자, 6이 자, 일로 우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여기 1이죠. 1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5. b도 있네요. 여기 앞에 b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b 마이너스니까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더하면은 a 사라지고 2b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b 값이 1 이렇게 구해줍니다. b가 1이면 대입하면 a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구한 거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엔 두 가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둘 다 이용하면 돼요. 둘 중에 보통 편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특징에 따라서
어떤 게 편할지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풀면은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번 나머지 정리. 다항식을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1차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식으로 쓰겠습니다.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면요. fx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몫이 있고요. 자, 나머지가 R이 있는데 이 나머지는요. 이 나누는 것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겠죠. 이 시기에서 자, 이 나머지를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빨리 구하냐면요. 이게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우리가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푼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수치 대입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 대입. 얼마를 이용하냐면요. 이 Q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 곱하기 0을 해주는 방법이니까 x에 알파를 집어넣습니다. 이거 x에. 알파 빼기 알파는 0이 되니까 이게 사라지겠죠. 그럼 좌변에도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f 알파 얘는 다 사라지고 r 이렇게 해서 이 r이 f 알파랑 같아집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 x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가 있어요. 이 식을 x 빼기 1로 나눴습니다. 자,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는데 자,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머지를 그러면은 x에 1을 대입하는 겁니다.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5니까 8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8이다 라고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얘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고 따라서 그냥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8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 자, 한 번 더. 자, 예를 들어 이번엔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이 식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x에 그냥 2만 집어넣으면 돼요. 나머지 그냥 2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 식을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2만 대입하면 되겠구나. 자, 2 대입하면 8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돼요. 17 이런 식으로 나머지만을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두 번째 같은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여기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거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어차피 됩니다. ax 플러스 b로 나눴어요. 그럼 ax 플러스 b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 어차피 나머지 상수항이기 때문에 요 x에 요게 0이 되는 값, 즉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나머지와 같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같은 내용이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차수는 항상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 나눗셈 할 때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나오죠. 그것처럼 이 다항식에서는요. 차수로 봅니다. 차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누는 차수가 5차식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4차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1차씩 나누면 상수항 나오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같은 식으로 나눈 나머지의 계산. 자, 같은 식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13이 있어요. 이렇게 13. 또 1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로 먼저 예를 들어 줄게요. 그러면 13을 자, 내가 3으로 나누고 싶어요. 이것도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얘를 3으로 나누면요. 3 곱하기 4, 12에 1. 자, 여기에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죠. 우리는 나머지만 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자, 이렇게 나머지가 1이 되고 14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요. 3 곱하기 4, 12에 나머지가 2. 자, 이건 몫이고 나머지가 2죠. 우리 이 몫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만 보는 겁니다. 그럼 13과 14라는 숫자가 있을 때 그걸 더하면은 이렇게 더했어요. 더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되냐 이거죠. 이거를 더한 거를 3으로 나눌 건데 어차피 요거는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얘도 나눠 떨어지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결국 이 나머지들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끼리 더해요. 그럼 1 더하기 2예요. 그럼 3이 되겠죠?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식을 더했을 때는 각각을 3으로 나눈 이 나머지만 가지고 이 연산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 연산에서 다시 또 3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곱하기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 곱하기 4 더하기 1이라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3 곱하기 4 더하기 2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곱했어요. 자, 곱하면 이거 덩어리로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에는 3이 곱해졌죠. 3의 배수기 때문에 이건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 전개시키는 겁니다. 지금 얘도 요 안에 3이 곱해졌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거고요. 1과 곱해지는 거 이렇게 곱해지는 것도 여기 3이 있으니까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다 나누어 떨어지고 그럼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나머지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이렇게 1과 2 곱한 거 요것만 우리가 나머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그래서 1 곱하기 2는 2니까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다. 이런 식으로 이 나머지만 가지고 확인하면 된다. 지금 2번 곱한 거였지만 여러 번 곱해도 마찬가지야. 자, 예를 들어서요. 8에 뭐 100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7로 나누라. 나머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은 일단 8이 100번 곱해졌다는 거는 8이 쭈르륵 100번 곱해진 건데 자, 요 8을 7로 나눕니다.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겠죠. 이것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럼 1을 쭉 곱하면 되는 거예요. 1을 100번 곱해도 1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일 때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걸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은 식으로 나눈 나머지의 계산은 나머지끼리만 계산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 fx를 hx로 나눈 나머지가 r1x고요. fx. 그 다음에 gx를 hx로 나눈 나머지가 r2x일 때 자, f와 g 두 식을 더했어요. 자, 더한 거를 똑같은 hx로 나눴다. 그러니까 나머지 r1x와 r2x 요거 두 개 더한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항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차수 자체가 얘보다 낮기 때문에 그냥 더한 거 자체가 됩니다. 여기서 더 나눌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곱하기인 경우. 자, 곱하기인 경우는요. 곱을 hx로 나누면 자,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끼리 곱한 요식이 되는데 이 나머지끼리 곱하면은 이 차수보다도 크거나 같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얘로 한 번 더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들을 hx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fx라는 식이 있을 때 이거를 x 빼기 2로 나누었어요. 만약에 몫이 qx고 나머지가 r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 x에 2를 대입하면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었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나머지가 0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머지가 0에서 사라지는 경우. 자, 사라지면은 이제 f2는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면은 이 형태가 뭐냐면요. fx가 x-2 곱하기 qx 곱하기로 연결됐죠. 그리고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해지는 건 없습니다. fx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식이 인수분해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인수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fx에 대하여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나머지가 0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럴 때 자, f알파는 0. 자, f알파가 0이면요. 자, 뭐다? 그러면 여기 좀 써볼게요.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자, 요게 이제 인수 정리예요. 그리고요. 다음 표현은 모두 f알파가 0임을 나타낸다. 자,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또는 뭐 나누어 떨어진다. 얘를 인수로 갖는다. 자, fx는 x 빼기 알파 곱하기 qx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거고요. 알파를 대입하면 0인 거고 그러면 fx는 뭐다?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f2는 0이다 이런 정보가 주어져요. 그럼 이걸 보고 fx는 뭐다? x-2를 인수로 가주니까 이거 곱하기 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fx가 2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f2는 0이고 f3도 0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fx가 x-2와
x-3을 인수로 갖고요. 이게 2차식이다 그러면 2차 함계수 아직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일단 a 써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에 2차 함계수가 뭐 5다라고 주어지고 문제가 나오면 여기 5라고 쓰면 2차 함수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자, F2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F3 이렇게 있어요. 요게 0이다 그러면은 fx가 만약에 2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다 그러면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좀 띄우고 쓸게요. x-2, x-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응용해서 여기가 자, 0이 아니라 1이다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차 함수 생각해 볼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2, 3 아까 이 0인 경우는 2와 3을 대입했을 때 둘 다 0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식이 요건데 이게 1이다 그러면은 요거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여기 1인 경우 2를 대입해도 1 이렇게 평행 이동해 가지고 3을 대입해도 1 해서 요 함수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식을 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수 어떤 k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도 k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